자, 여기 이제 전체 페이지 좀 보시면 대충 이렇게 끊기거든요. 보통은 조건부 확률에 있는 중간 정도 단원에서 끊겨요. 이렇게 전체 다 들어가진 않고 정확히 어느 정도 딱 하고 끝나거든 보통.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순열 이렇게 해서 전체 7개 있잖아. 뭐 굳이 따지면 8개 정도 생각을 하고 절반 자르면 조건부 확률이 절반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너네들은 장점인 건 그거야. 2학년 때 보잖아. 2학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 단원을 총 1년에 걸쳐서 나눠서 봅니다. 1년에 걸쳐서 나눠봐야 하니까 4번으로 쪼개겠지. 중간기말, 중간기말. 맞아요? 그러면은 한 시험에 시험 범위에 2개씩밖에 안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그럼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단원들을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건부 확률은 조금 어려워요. 조건부 확률은 조금 어려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통계 자체는 별로 안 어려운데 통계에서 니네가 좀 힘들어하는 게 이항 분포를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원마다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거든. 이항 분포를 좀 힘들어하고 통계적 추정도 그냥 생 계산인데 처음에는 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루 정도는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근데 니네가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할 거잖아 이거를. 하루 정도 어려워했는데 그 하루에 잘 못 끝내면 시험이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정도 단원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외의 내용들에서는 딱히 뭐 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장점도 또 있어요. 2학년 때 하다 보니까 니네 학교들은 전부 다 확통을 무조건 하잖아. 이과 문과 상관없이 다 하잖아 그냥. 만약에 3학년 때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험 범위가 당연히 요거를 1학기 안에 끝내다 보니까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으로 좀 양도 늘어날 거기도 하고 걔네들 입장에서 단점은 그거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하는 친구들이 확통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네는 무조건 다 하니까 너네보다 못하는 애들도 확통을 선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면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앞으로 3주 정도 하실 때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좋아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 40문제짜리 숙제. 뭐 사실 가능하면 오늘 안에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규 수업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버거울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 안쪽으로만 끝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자 해서 오늘 목표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여러 가지 순열 요거 하나만 배우고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여기 있는 페이지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 목표 끝이거든요.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그리고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6페이지 원순열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볼게.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요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경우의 수를 배웠어요. 수하에서 그치? 경우의 수를 배우고 또 순열을 배웠어. 그쵸? 그 다음에 또 조합도 배웠거든? 맞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경우의 수라는 건 가능한 경우를 세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깔고 넘어가는 행동들이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게 기본이었어. 그치? 그래서 합사건과 곱사건이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에 좀 쪼개놓을게요. 경우의 수는 일단 크게 두 개로 쪼개서 합사건과 곱사건으로 나눠놓고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합사건은 동시가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동시가 안 되면 합사건이지. 무슨 말이야? 내가 밥을 먹으면서 아니다 내가 이 윗도리를 입으면서 바지는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학원까지 올 때 걸어오든가 버스 타고 오든가 지하철 타고 오든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지하철 타면서 버스를 탈 수는 없거든요. 한 가지 지점까지 갈 때는. 그래서 동시가 불가능하면 합사건이다. 또 곱사건은 동시가 가능하면 곱사건이다. 이 정도 얘기는 기억이 나겠죠. 제일 쉬운 단원이기도 했었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순열을 볼 건데 순열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순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도록 나열을 시키는 게 순열인 거거든. 그래서 순열은 순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순서가 있고요. 이거를 할 때,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팩토리얼을 배웠었다, 그치? 그래서 순열은 어떻게 계산을 해? 얘는 n-r팩분의 n팩이다 라고 정리가 됐었어요, 그치? 다른 말로 어떻게 np r입니다 이렇게 썼었죠, 그치? 그 다음 조합은요,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뽑기만 하면 그대로 조합 끝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조합은 NCR 콤비네이션이라고 쓰고 계산은 어떻게 해요? R팩분의 N마 R팩분의 N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이런 상태에서요, 오늘 배우는 건 원순열이잖아요. 일단 편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 원형으로 배열을 할 때 원순열을 쓸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순열 조합이랑 큰 틀이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한 상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경우를 세는 상황들이. 여기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렬로 나열이 쭉 돼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었다 치자. 사람이 4명이 있어요.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어. 이렇게 4명이 있는 상태에서 4명을 순서대로 세울 거야. 그러면 일단 뽑아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필요합니까? 순서가 바뀌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죠. 맨 앞쪽은 누구야, 맨 뒤쪽은 누구야, 이런 구분이 지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입니까? 하면 제일 첫 번째 자리는 A, B, C, D 4명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4라고 쓰고, 그럼 그 다음 자리는 그 친구 빼고 남은 3명, 그 친구 빼고 남은 2명, 마지막 남은 1명 이렇게 자리를 앉겠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요 행동들이 전부 다 동시에 가능하다 보니까 곱하기로 연결을 지어줬었고 얘네들의 결론이 4팩입니다 라고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무슨 말이야? 4명이 있는데요, 4명을 자리 세워서 줄 세우면 이렇게 줄 세우면 4명이니까 4팩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맞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그럼 이제 모습을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원을 딱 그려놓고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이거거든. 구분이 불가하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상황 속이면 당연히 뭐 어디 자리에 에어컨이 있고 어디 자리에 문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없다고 칩시다. 그냥 정말 원과 사람이 앉을 자리만 있다고 치는 거야. 모든 자리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분이 아직 안 되는 상태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 4가지 자리 중에 어딘가를 앉겠죠. 맞아요? 4가지 자리 중에 어딘가를 앉겠지. 그래서 짜잔 여기 앉았다고 쳐보자. 맨 윗자리에 앉았대. 오케이? 근데 맨 윗자리에 앉은 거랑 맨 왼쪽 자리에 앉은 거랑 구분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사람은 이제 A가 딱 앉았어 여기에. 오케이? A가 앉았어. 그 다음 뭐 B가 앉았어, C가 앉았어, D가 앉았어 이런 경우가 있다 치자. 오케이? 다른 경우를 써야지 하고 얘네들을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고 D가 앉았다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지금 오른쪽 큰 원이 기본 상황이었고 작은 원이 두 번째 상황이었다 치자.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이걸 다른 경우로 쳐야 될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 A 입장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B가 살아있죠. 맞아요? 자기의 맞은편에 C가 있고 자기의 왼쪽에 D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때요? A의 오른쪽에 B가 있고 앞에 C가 있고 왼쪽에 D가 있지. 사실상 다른 상황일까? 아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어차피 어떻게 두든지 간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래서 원순열의 핵심은 이거야.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을 배제하고 보겠다라는 건데, 자, 4자리가 있는 상태였어. 구분이 쟤네들은 안 된대요, 그치? 쟤네들은 안 된대. 그럼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은 다 빼주면 되잖아, 사실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리에 앉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 근데 왜 구분이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야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맨 앞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이잖아.
근데 얘는 아직 아무도 안 앉았을 때 있지. 그때 기준으로 모든 자리가 사실상 똑같은 자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니네도 여기 앉을 때 여기는 앞자리고 저긴 뒷자리고 뭐 이런 구분이 있을 거 아니야. 왜? 기준이 칠판이 앞에 있고 TV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리들이 정해지는 거지 사실.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냐? 한 가지 경우인 거야. 첫 번째 친구는 한 가지 경우는 그냥 앉는 거야. 원래는 네 가지여야 되는데 한 가지가 됩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어디를 앉든 똑같아. 니는 그냥 앉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가 어딘가에 앉았대. 어딘가에 앉았어 첫 번째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친구부터는 기준점이 생겼지. A라는 기준점이.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친구는 얘의 오른쪽에 앉을지 맞은편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럼 두 번째 친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다? 한 개, 두 개, 세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남은 친구는 또 남은 두 자리. 마지막 친구는 혼자 알아서 들어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4명이 원을 갖고 앉을 때는 3팩이랑 똑같은 모습이겠네. 지금 왜 이렇게 나온지 이해가 될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첫 번째 친구의 경우를 무조건 1로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첫 번째 친구의 경우를 무조건 1로 잡았다.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3팩으로 볼 거고요. 결론. 원순열이라는 거는 동그라미 안에 앉는 그런 경우들을 세우고 싶은 건데 걔네들은 어떻게 쓰면 된다? n팩이 아니라 n-1팩 하나 줄인 거에 팩토리얼로 치면 된다. 지금 강주 이해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있어요? 자, 쌤 얘가 A가 이쪽이 아니라면요? 이쪽이든 다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n-1팩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순열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인데 야 원순열 풀어봐 이렇게 안 물어볼 거 아니야. 맞아요? 문제 상황을 읽다 보니까 이거 원순열 상황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원순열 상황인 거야? 구분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친구가 어디에 앉든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지금? 방송에 이거 이해했지 아까부터? 됐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면 서로 다른 색의 초 6개가 있는데 색깔은 달라요 초가. 초 길이는 구분이 가능은 하지. 그리고 케이크 위에 원형으로 꽂을 건데 물론 이상하게 꽂는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딱 꽂겠죠 이렇게. 딱 인생 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꽂겠지. 그래서 돌리고 나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일 건데 그럼 첫 번째 초를 꽂을 때 가능한 경우는 몇 개인 거야? 6개가 아니라 1개인 거야. 어차피 구분이 안 되니까 똑같은 케이크라서. 자, 그래서 1개. 그 다음 친구들은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5, 4 쭉쭉쭉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결론 우리는 이걸 뭐라 보겠다? 5팩이라고 보겠다. 5팩이라고 보겠다. 5팩 계산하고 나면 얼마 나와요? 120 나와요. 요 정도 얘기겠죠. 지금 내용이 솔직히 어렵나요? 어렵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남학생 둘이랑 여학생 셋이 원탁에 앉을 거래. 그냥 앉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얘들 하면 안 됩니다. 그 공부를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어이야. 네? 어디 갔다 왔어? 저 늦게 일어나 버려서 몇 시에 일어났어요? 12시 40분 전화는 왜 안 받아? 변명거리가 생각이 그냥 받아서 늦었습니다 하면 되잖아. 너무 핀식해. 검수 알았어요? 범수가 늦잠 잤대요. 자, 이거 찰 필요 없죠? 여기 프린트에 돼 있는 거야. 아니 저 웃긴 놈이네. 변명거리가 생각이 안 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답변이 말이 안 되는데. 난 네가 아직 자고 있는 줄 알고 깨우려고 전화했잖아. 너한테도 전화하고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받아야지 좋지. 바본가 봐.
자, 그러니까 공부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쌤, 서로 다른 색이죠.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케이크는요, 일반적으로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장식을 이상하게 꽂으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분이 돼요. 그럼 6팩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하자고,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겠지 해야지 뭐 이런 문제 하나 만드는데 여기다가 반 케이크는 일정한 모양으로 생겼으면 초는 일정한 간격으로 꽂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 것도 무슨 말이야? 남학생 2개랑 여학생 5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원탁에 둘러 앉을 거야. 오케이? 그냥 앉히면 됩니다. 원탁에 앉히면 돼요. 자, 원탁에 딱 앉힐 거고 5명이 앉는 건데 첫 번째 친구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5명이면 5팩이 아니라 이제 몇 팩으로? 4팩으로 줄여서 팩토리얼 시켜줘야 된다. 자, 4팩은 계산하면 얼마? 6, 4, 24, 24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4팩, 5팩, 6팩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4팩이 24, 5팩이 120, 6팩은 저기 6 곱하는 거니까 720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까지 하는 내용들. 자, 자, 어쨌거나 그래서 원을 배열할 때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들은 모두 같은 걸로 생각을 할 거다. 요게 기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원에다가 할 때는 하나 줄이고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원이 아니라 다각형 갖고 돌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할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은 회전에서 같은 배열이 나오는가를 우선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이런 것도 봐볼까? 원을 4등분 했고요.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근데 회전에서 똑같은 건 같은 경우로 보겠대 지금.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색깔이 딱 있는 상태에서 4가지 색인데 모두 사용하랬지.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빨간색 칠했어. 오케이? 이웃에도 빨간색 그냥 칠해야지. 이딴 짓 하지 마시라고요. 혹은 대각선이니까 빨간색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4개 다 칠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첫 번째 색칠을 할 건데 첫 번째 색칠을 하는 건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 왜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상태니까 결론은 4개 중에서 1개는 구분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팩토리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3팩이라고 볼 거고 3팩은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쉽죠 지금? 나머지 문제들 쭉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일 건데 여기 있는 8번 얘기 좀 한번 해볼게 이제. 원순열이라는 게 돌아가서 구분이 되면 아니고 구분이 안 돼야 그거를 빼주고 넘어가는 거지. 맞아요? 구분이 안 돼야 돼 돌렸을 때. 근데 이제 얘는 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구분 자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친구를 그냥 땅 집어넣다 칩시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 8자리가 있잖아 지금. 8자리 중에 어디를 들어가든 구분이 안 돼서 그 친구가 1이 되고 기준점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쟤네들이 사각형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구분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거거든.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해보자 이렇게. 짜잔 한 묶음 처리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한 묶음 처리를 해버리면 지들끼리 가져다가 돌려버리면 구분이 돼야 한대요. 구분이 되겠지.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를 갖고 돌리면 어차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다각형 기준으로 우리가 회전에서 같은 걸 갖기로 했잖아요. 회전에서 같은 걸.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에 들어오는 사람은 8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골라서 앉는 게 아니라 몇 자리 중에서? 2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고르는 거야. 왜요? 야, 이 새끼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건 안 돼. 근데 처음에 들어온 친구가 모서리를 왼쪽에 둘지 오른쪽에 둘지는 구분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야. 요 한 덩어리들끼리 생각을 했을 때 요런 덩어리들끼리는 구분이 돼야 한대요. 얘네들끼리는 구분이 안 돼요. 그치? 얘네들을 하나의 원이라고 쳐버리면 얘네 색칠한 친구들을 다 모아하면 돌려버리면 그게 그거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 들어온 친구 입장에선 저 2자리를 동시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지. 왼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이쪽에 앉아도 똑같이 왼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이쪽에 앉아도 왼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똑같이 구분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처음 온 친구 입장에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인 거야? 처음 온 친구는 2개겠죠. 왼쪽 자리에 앉을까 오른쪽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태에서 남은 친구들 생각해보면 한 명이 이제 와서 앉았어. 그럼 이제부터는 기준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나머지는 이제 남은 7자리 중에 하나 이렇게 계속 앉게 되겠지. 그러니까 7팩이라고 써버리면 되겠네요. 맞아요? 다각형일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8명이 앉는 경우는 8 빼기 1로 볼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7팩으로 확인을 해줄 건데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처음에 앉는 친구가 몇 개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앉는 친구가 2가지 경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7팩 곱하기 2라고 보자 이런 생각인 거고요. 사실 요 문장을 정확히 따라가면 얘는 이런 짓 하고 싶은 거거든. 내가 설명한 거랑 내 결이 조금 달라요. 나는 계속 시작을 어떻게 해? 처음 들어온 친구가 앉고 걔를 기준 삼아서 나머지가 앉을 거잖아, 그렇지? 근데 처음 앉는 친구가 구분이 안 되면 그냥 1이고 지금은 2가지로 구분되니까 2였지. 얘 설명은 사실 이런 거거든. 기본적으로 8명이 앉는 건 7팩이란 말이야. 한 명 빼서 7팩이란 말이야. 근데 7팩으로 다 앉혀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자리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각각 몇 개씩 있다? 2개씩 들어있을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7팩이라는 결론 값에 최종적으로 곱해지는 게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건데 항상 생각을 뭘로 하는 게 편하다? 그냥 첫 번째 사람이 왔을 때 구분이 도대체 몇 개로 되는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하든가 시간 남으면 오늘 하든가 할 거야. 일단은 목표는 오늘 유형 3개만 보시면 돼서 널널합니다 지금. 천천히 해볼게. 자, 20번 어른 둘이랑 아이 넷이 원탁에 둘러앉을 건데 이번에 뭐 했으면 좋겠다? 어른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조건을 좀 붙여놨네. 어른끼리 이웃 좀 해줄래? 자, 그러면 일단 이건 그대로 가져가긴 해야 됩니다. 지금 얘가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긴 한데요. 우리 저번 학기 때 이미 배운 건데 이웃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웃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자루에 집어넣기로 했죠. 맞아요? 그래서 어른 둘에 아이 넷을 앉힐 건데 어른끼리 이웃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어른 한 묶음에다가 아이 몇 명? 아이 4명 요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똑같은 거야. 얘를 가져다가 원래 일렬로 세우는 게 저번 학기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원탁에 둘러앉게 하겠다? 이 정도일 거고 어른을 한 묶음으로 뒀죠. 아이를 4명으로 뒀지. 그럼 전체 5개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5개의 대상이 자리에 앉기 시작할 거야. 그치? 그럼 처음에 앉는 친구만 구분이 안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5개의 대상에서 하나를 빼줘. 구분 안 되는 거 하나를 빼줘. 걔에 대한 팩토리얼을 쓰시면 4팩이라고 나올 거고요. 4팩이라는 친구는 뭐에 대한 계산입니까? 일단은 어른 한 묶음과 아이 4명이 원탁에 앉는 그런 경우를 세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앉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어른들을 풀어주고 자리 바꾸든 말든 네 알아서 해 하시면 되겠죠. 네 알아서 해 하면 어떻게 하면 돼? 4팩에다가 얼마를 하시면 됩니까? 4팩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어른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그렇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계산 결과 얼마가 나옵니까? 24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48이라고 결론이 나오겠네.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다만 저번 학기 수하를 하실 때
특히 순혈조합 쪽을 내가 좀 개판으로 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웃한 친구들 나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을 못할 수는 있겠죠. 그건 결코 원순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리마인드 한 번씩 하면서 적어놓고 넘어가면 돼. 자, 밑으로 내려가서 23번도 봐볼게. 내용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유진이네 부모를 갖고 이제 부부가 총 5쌍이 있어. 인원이 몇 명인 거야? 10명인 거야, 그렇지? 그러한 상태에서 지들끼리 유진이 부모님들끼리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대, 그렇지?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애초에 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을 줄였잖아. 그럼 그냥 기준점을 세워버리는 거 어때? 누구를 세워야 되겠니? 근데 당연히 유진이네 부모님으로 기준점을 세워야 되겠죠.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원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자리는 똑같을 거고 여기에 부모님 자리 둘을 먼저 배치를 해버리면 편하겠죠. 맞아요? 무조건 이렇게 둬버리고 남은 놈들 알아서 들어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부모님 중에 누군지 모릅니다. 둘 중에 누군지 몰라. 한 분이 어딘가에 앉겠죠.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바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돼요? 유진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민을 좀 해봐. 부모님을 일단 앉혔어요. 근데 부모님을 앉히는 과정 중에서 경우를 바꿀 수 있니? 경우 구분이 될까요? 봐봐. 엄마 아빠 앉은 거랑 아빠 엄마 앉은 거랑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시. 왜 똑같냐? 얘네들을 앉혀놓고 돌릴 거거든? 돌려서도 똑같아야 되거든, 우리는. 아니, 돌렸을 때 달라야 되거든? 그래야 다른 경우거든? 자, 만약에 엄마를 앉혔어. 여기다 아빠를 앉혔어. 반대로 아빠를 앉히고 엄마를 앉혔어. 근데 서로가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금 기준점이 될 건데 이미 한 명 앉힌 순간 나머지 한 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 그러면 앉히기 전 생각을 해보자. 아빠를 그냥 먼저 앉힌다 칩시다. 자리 하나 빼버려 그냥. 아빠 앉아. 아빠 앉는 경우 한 개지. 어차피 구분 안 되니까. 아빠 앉고 나면 엄마는 무조건 어디 앉아야 돼? 그 맞은편에 앉아야 돼. 엄마가 앉을 경우는 그럼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엄마 아빠 앉든지 아빠 엄마 앉든지 간에 결국엔 돌리면 똑같은 행동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경우가 한 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돼 이거? 일단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먼저 앉히고 남은 친구들을 뭐 하면 돼요? 남은 친구들을 8자리에 알아서 앉으세요 시키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뭐 할 수 있다? 이 8명은 이제 뭐 사실 부부끼리 앉아야 된다는 말은 없으니까 8명 알아서 앉겠네 8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얘가 B 플러스인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를 앉힐 건데 원순열 지금까지 볼 때는 무슨 얘기가 기본으로 깔렸어? 앉혀서 구분이 안 되면 한 명은 빼야 돼 요거였잖아. 근데 얘는 실제로 몇 명을 앉혀요? 2명을 앉혀요. 근데 그 2명도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처음엔 조금 어색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생각은 항상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맨 처음에 오는 친구를 앉히고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지정시킬 때가 있을 거거든. 그럼 그 친구는 뭐 하면 돼? 그 친구는 그냥 한 명이 앉는 순간 걔는 무조건 따라서 어딘가에 앉아야 될 거란 말이야. 걔까지도 같이 빼줘야 되겠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까요? 잠깐만. 이 F치 7명이 있는데 원탁이 둘러 앉을 거래, 그렇지? 근데 이 와중에 A, B, C가 모두 뭐 해라? 모두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좀 해주면 되냐? 일단은 원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진짜 그리셔서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 그러면 사실상 제약이 없는 친구가 누굽니까? A, B, C 빼고 D, E, F, G가 제약이 없지. 맞아요? D, E, F, G가 제약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당연히 D, E, F, G를 먼저 앉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되니까? 제약이 있던 애들이 들어오면 되니까, 그치? 다시. 야, 1번 문제가 이거였지. 이웃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 이웃하는 거 뭐라 했어요? 이웃하는 건 한 자루에 집어넣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있는 얘기는 이웃하지 뭐래? 말하래. 이웃하지 말래. 이웃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칸막이를 먼저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안 겹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미 저번 학기에 다 배운 거야. 다만 행동이 원순열인 것 뿐이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조건이 없는 D, E, F, G를 먼저 세워. 얘네가 누구니까? 칸막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빈자리들에 누가 들어가면 돼? A, B, C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잘 봐. 자, D, F를 먼저 설정을 할 때 D, F를 안 칠 거야. 그럼 원래 4명이잖아. 근데 원에다가 먼저 안 칠 거니까 빼기 1을 해버려야 되겠지. 구분이 안 될 테니까. 맞아요? 빼기 1을 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팩토리얼이라고 써줘야 되겠네. 그럼 내가 여기까지 계산을 한 게 누구를 지금 쓴 거야? 얘는 D, E, F, G를 안 친 경우지.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누굴 곱해줘야 됩니까? A, B, C를 안 치는 경우를 곱해줘야 돼. 그럼 A, B,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전체가 4개가 있거든요. 칸막이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4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3곳에 앉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4자리 중에 3자리 앉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4자리 중에 3자리를 4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순서까지 매기자 이렇게 보는 거지. 요게 지금 뭐 한 거야? 칸막이 세운 A, B, C를 이제 앉힐 수 있게 된 경우겠다, 그렇지?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결론 3팩에다가 곱하기 4P3이 될 거고 3팩은 6이고 4P3은 4, 3, 2를 곱하는 거거든. 4, 3, 2를. 그래서 결론이 얼마? 24라고 나오겠다. 계산을 하시면 144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네 저번 학기 게 아예 기억이 안 나죠? 저번 학기 게 기억이 안 나죠? 그거를 앞에다 좀 쓰고 올게. 그럼 여기다가 네, 이렇게 좀 합시다. 우리가 저번 학기에 자주 봤던 내용이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했니? 이거 아무데나 써놔라니네. 뭐 맨 첫 페이지나 어디든 써놔.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기가 기본이었어. 묶음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이었어. 맞아요? 묶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묶음 안에서 묶음 속에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계산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 예를 들어 5명이 있어. 남자 셋, 여자 둘이야. 여자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여자애들을 묶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들끼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 이렇게 봤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거 니네 이렇게만 써놓으면 아마 못할 거라서, 그러니까 예시는 니네 편한 대로 써놔도 된다. 안 써도 돼. 예시는 난 써줄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남자 셋, 여자 둘이 있어. 여자 둘이 이웃했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 셋에 여자 한 묶음이라고 처리를 해버리고, 그치? 여자 한 묶음. 맞아요? 얘네들끼리 자리를 세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4팩이야. 원순열 아직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4팩이야.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고 2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자리, 얘는 무슨 자리? 묶음 속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여기 기본적인 꼴이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으로 또 보던 거 이웃하지 않음이라는 게 있었거든. 이웃하지 않음. 근데 요 이웃하지 않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이웃하지 않음이 왜 어렵냐면 크게 따지면 유형이 뭐 2개 정도거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베이스는 칸막이가 먼저야. 칸막이가 먼저야. 칸막이가 왜 먼저냐? 문제 유형을 2개를 다 써드릴게.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식이냐? 남자면 남자 셋, 여자면 여자 넷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 남자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거든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혹은 여자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이렇게 줄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문제 상황이 조금 더 교대로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칩시다. 남녀가 교대로 사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를 먼저 세워요. 남자를 먼저 세웠다 치자.
남자를 세워. 남은 영역에 여자가 들어가야 돼. 그치? 남자 먼저 세우면 여자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돼.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나 교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남자 자리 바꾸는 거 3팩, 여자 자리 바꾸는 거 4팩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맞아요? 두 번째로 이제 교대 느낌이 없는 상태로 남셋, 여셋이 여넷이 똑같이 있었다 치자. 근데 이번에는 교대하면 안 돼요. 교대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조건 디테일이 좀 다른 건데 첫 번째는 남자도 여자도 이웃하지 마세요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대고 있으면 소리잖아. 근데 두 번째는 남자만 이웃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남자만 이웃하지 마세요. 그럼 남자만 이웃하지 말라 했으면 칸막이를 먼저 세워야 되니까 여자를 먼저 세우자. 여자를 먼저 이렇게 세우자. 그럼 남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개, 2개, 3개, 4개, 5개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여자애들끼리 자리를 바꾸고 남자애들은 5가지 공간 중에 3가지를 선택해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OP 3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웃하지 말아라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칸막이가 먼저 필요하다. 문제 디테일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칸막이 먼저 세우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자주 봤던 내용들 뭐뭐 있을까? 이번에는 뭘 하든지 간에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원순열에서 자주 보이는 건데 마주 앉는 경우를 쓸게. 그러면 마주 앉는 경우. 마주 앉는 경우는 기본 디테일이 뭐냐? 한 명을 앉히고 나머지 한 명 뭐 하면 돼? 나머지 한 명은 안침 당해야 돼. 얘는 말이 좀 이상한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명이 앉았어. 마주 앉으려면 그럼 걔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맞은편에 꼭 앉아야 돼. 무조건 맞은편에 꼭 앉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아까 봤던 얘기니까 요건 뭐 더 해드릴 건 없고요. 우리 수하에서 또 그런 디테일들 좀 뭐가 있었나? 나머지는 이제 다 자리에 대한 조건이거든.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A 왼쪽에 무조건 B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인데 그럼 문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좀 힘들어요. 일단 요거까지만 해놓을게. 다시. 혹시 22번도 풀었나요? 한번 봐볼게. 남자는 여자는 원탁 둘러 앉을 건데 남녀가 이번에 어떻게 앉았으면 좋겠다? 교대로 앉았으면 좋겠다. 교대로. 방금 봤던 얘기죠. 칸막이를 먼저 세울 건데요. 교대의 경우에 칸막이가 누가 되든 상관은 없거든. 그럼 여기서 편한 대로 앉히세요. 자, 남자애들을 먼저 앉혔다고 쳐봐. 남자 이렇게 앉았어. 그럼 여자애들은 그 사이로만 들어오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남에 여여여 이렇게 앉을 거야. 그러면은 남자애들을 먼저 앉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애들 총 4명이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 앉는 친구는 9분이 앉을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하면 돼? 3팩이야 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그 친구는 3팩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남자애들을 앉히는 건 처음 구분하는 3팩인데 여자애들은 이미 남자애들이 앉아있죠. 요즘 미팅하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란 말이야. 남자애들이 먼저 딱 앉았어. 처음엔 누가 어디에 있든 솔직히 상관이 없잖아. 맞아요? 남자애들 다 앉았어. 이제 여자애들 딱 들어왔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어? 저 새끼 옆에 앉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나 제 옆에 앉고 싶은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들이 들면 뭐 하시면 돼요? 여자애들은 4가지 자리가 전부 다 다른 상황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그냥 4팩 처리해버리면 되겠다. 여자애들은 다 구분이 지어진다. 4팩. 맞아요? 계산 좀 하면 6 곱하기 24 나오고 결론은 144로 끝.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냥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통이 그게 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거든. 근데 이제 니네가 풀 때 좀 생각이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쌤이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안 치고 나중에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자, 평면 도형을 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도형 색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에 봤었죠, 시험 기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차이점은 이거거든요. 도형의 모습을 보고 났더니 잠깐만, 가운데 빼고 나머지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돌려버리면 구분이 안 된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제 내 편한 대로 생각해. 어디 먼저 치우든 상관없어요. 난 그냥 습관적으로 가운데를 먼저 치우긴 하는데 전체 색깔이 몇 개야? 4개야. 그리고 색깔 모두 다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지 생각을 해보면 4가지 색깔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4가지 색깔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 색깔이 이제 몇 개 남아요? 3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고 걔네들을 차곡차곡 칠할 거야.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딱 칠할 건데 어디다가 칠하든지 간에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럼 세 녀석이 첫 번째 어디 칠하실래요? 물어봤는데 저 여기 칠할게요 했는데 걔가 이거든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경우가 몇 개로 처리해버리면 돼? 1개로 처리해버리면 되겠지. 그러고 나면 남은 친구들 둘은 이제는 회전을 해도 달라지니까 여기든 2자리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그 2자리에 대한 계산을 하시면 돼서 두 번째는 2로 쓰면 되겠다. 마지막은 남은 자리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론이 8이거든. 결론이 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야, 가운데 거 칠해 곱하기 남은 공간은 어떻게 칠하면 되는 거야? 남은 3개 중에서 하나는 빼고 팩토리를 넣으면 되겠지.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것도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6개 날개가 있는데 색깔을 다 이용하래요. 그렇지? 근데 가운데는 이미 칠해져 있으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날개나 칠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맞아?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가운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색깔 6개 중에서 몇 개만 칠하자? 6개 중에 한 놈은 무시를 하고 팩토리를 쳐버리자. 이렇게 되겠지. 결국엔 5팩일 거고 5팩은 120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맞아요? 지금 어려운 얘기 없죠.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왔어. 자, 이번에도 다른 색깔 6개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여기다 칠할 거야. 그치? 맞아요? 한 영역에는 한 색깔만 칠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색깔은 몇 개 있다. 우리 4개가 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6개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사용할 건 4개가 필요하죠. 그럼 물감이 6개 중에서 4개만 필요한 거니까 일단 6개 중에 4개를 뽑자. 사용할 것만 먼저 뽑자. 그래도 되잖아. 그치? 뽑아놓고 나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뽑아놓고 나면 그 4개를 갖고 색칠할 거잖아. 4개 갖고 색칠할 건데 얘네는 돌리면 똑같은 상황이겠지 지금. 그럼 4개 중에서 한 놈을 빼고 남은 거 가지고 경우를 세면 되겠구나. 4개 중에서 한 놈을 빼고 남은 거 중에 경우를 세자. 4-1 팩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6C4라는 거는 6 곱하기 5 하고 이렇게 하면 니네 못 알아듣겠지? 6C2라고 봐도 되죠? 4 더하기 2가 6이니까 2라고 봐도 된다. 6C2 해놓고 곱하기 3팩입니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6C2는 6, 5에 1인 거고 3팩은 3 곱하기 2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 계산 좀 해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는 15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5 곱하기 6 하면 얼마 나와요? 15 곱하기 6은 9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좀 이해되나? C하고 P 차이가 까먹었어. 오케이. 지금 혹시 너네도 다 그런 상황이니? 계산이 좀 힘들어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일단 C하고 P는요 아까 하진씨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한번 했었거든. 순열 조합 같고 순열이 P 조합이 C야. 그래서 순서를 보냐 안 보냐의 차이인데
순열은 n마 r팩분의 n팩이고 조합은 r팩, n마 r팩, n팩 이렇게 써져 있을 거거든. 요 실질적인 계산만 네가 수행하면 되잖아. 계산은 어떻게 수행하면 되냐? 연습 몇 개만 해보시면 금방 다시 합니다. 7p3이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얘는요 사실 4팩분의 몇 팩? 7팩인 거잖아. 근데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건 결론적으로 7, 6, 5가 필요하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p가 들어오면요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3개를 나란히 쓰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7부터 3개를 나란히 쓰고 곱하면 p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연습 하나만 다시 해볼까? 10, p, 3이 있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10, 9, 8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요게 p 연산이고 c 연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c 연산은 예를 들어 6, c, 3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럼 요거는 3은 헷갈리겠다. 2로 할게요. 2 이렇게 있었다 치자. 요거는 2를 한번 쓰고 얘를 2개를 뺀 거 그대로 다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6팩 이렇게 쓰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3개가 써질 건데 결론적인 연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일단은 6, 5 쓰고 1, 2 쓰면 계산이 되거든요. C잖아. 6부터 시작해서 2개 쓰라 했으니까 2개를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1부터 해서 2개 올라가면 돼. 2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연산을 처리하면 괜찮을 거다. 자, 그래서 필요한 물감 먼저 뽑아놓고 계산하는 거 확인 한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넘어갑시다. 야, 오늘 이제 유형 4번까지만 하면 내가 목표하는 내용 끝이긴 하거든요. 27번에 이제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얘는요 면이 총 5개란 말이야, 그렇지? 아래 깔린 거 하나, 옆에 삼각형 4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색깔이 전체 몇 개예요? 색깔이 전체 5개예요. 색깔이 전체 5개니까 우리 무슨 짓을 하면 되냐? 일단은 밑면 색칠을 먼저 한번 해보죠. 밑면을. 밑면 색칠은 당연히 몇 가지 경우가 있겠니? 당연히 5개 있겠지. 맞아요? 밑면 색칠은 당연히 5개야. 그럼 5개 이렇게 써놓고 곱하기 남은 색깔은 4개인데요. 4개에 대해서는 어쨌든 옆면이다 보니까 서로 다 돌려도 문제가 없죠. 맞아요? 그럼 몇 팩 하면 돼? 4에서 빼기 1팩만큼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네? 맞아요? 결론은 5 곱하기 3팩이라고 처리가 될 거고 얘네들은 5 곱하기 6이니까 결론 30 이렇게 하고 끝나겠네. 여기까지 맞을까요? 오케이? 자, 이런 상태. 나머지 애들도 다 같은 얘기일 건데 28번 니네가 좀 이따 풀 거고 29번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요 이제 정육면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회전을 어느 방향으로 시킬지가 좀 고민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서로 다른 색깔 6가지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친구를 색칠을 할 건데 뭐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색칠. 이렇게 합시다. 일단 하나를 고정을 지어버리자. 하나 칠했어. 오케이? 근데 요 하나를 칠했는데 6개 중에 하나에서 칠할 거잖아. 근데 아까도 그렇듯이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야? 기준점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얘가 지금 어려운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되거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색칠을 한번 해버리자, 한 면을.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경우가 몇 개예요?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아예 안 돼, 그치? 얘는 경우가 한 가지야. 맞아요? 얘는 경우가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얘를 따라서 나머지 면도 색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내가 면 하나를 색칠했어요. 물론 옆에다 색칠할 수도 있는데 옆에 색칠해도 그걸 밑으로 깔아버리면 되니까 무조건 밑면 색칠에다 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뺀 나머지 영역은 이제 구분이 되지. 근데 잘 생각해봐. 색칠한 거의 맞은편은요 구분이 되고요. 색칠한 거의 옆면들도 생각을 해보면 구분은 되는데 지들끼리 돌렸을 때 아직 구분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미 색칠한 거의 맞은편은 전체 색깔이 6개 중에 하나 뺐으니까 5개 남았지. 맞아요? 5가지의 색깔을 칠할 수 있겠네. 일단은 그 윗면은 5가지야 이렇게 처리를 하자고요. 걔가 지금 여기였다 치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남은 면들을 색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은 면이 몇 개예요? 4개예요. 남은 면 4개인데 얘네는 돌리면 똑같은 거죠. 돌리면. 그러면 4개인데 4팩 쓰는 게 아니라 하나 줄여서 3팩 써야 되겠지. 맞아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얘는 3팩이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5 곱하기 6 값은 30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B 플러스 뜨는 이유가 뭐라고요? B 플러스 뜨는 이유가 얘는 밑면이 있고 윗면이 있는데 사실 둘 다 밑면입니다. 일단 구분이 안 되니까 기준점 색칠하자. 개색칠했으면 맞은편까지 색칠하자. 왜요? 가져다가 잡고 돌려버리는 것이 편하거든, 그렇지? 2개 색칠한 상태에서 옆면들끼리는 돌리면서 색칠하면 되니까 3팩으로 처리하고 끝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 내용 좀 볼게요. 다각형 모양이라고 나와 있잖아. 요 유형이 시험에서 꼭 나와야 되는 건데 아마 니네 교과서에서 다 있을 거거든요. 확인을 좀 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이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은 이거야. 잘 봐. 일단은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가 언젠지를 고민해야 되거든.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가 언젠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언제로 돌려야 되냐? 잠깐만. 자,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는 거야. 면이 몇 개? 3개지 지금. 그렇지? 그러면 덩어리를 요렇게 생각을 하자. 한쪽, 다른 한쪽, 다른 한쪽, 그 다음 나머지 한쪽 딱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덩어리들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도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 얘네들끼리는 회전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첫 번째 친구를 안 칠 건데 자리는 전체 9개지. 자리는 전체 9개인데 9개가 전부 다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 A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밖에 없는 거야? 나는 탁상 기준으로 왼쪽 자리, 가운데 자리, 오른쪽 자리 중에 어디 앉을까 이 생각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첫 번째 친구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첫 번째 친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개다. 그러니까 3 써버리고 그 다음 나머지 친구는 이제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근데 이 8명은 첫 번째가 앉음으로써 기준점이 생겼지. 그래서 8명은 8팩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 답은 2번인데 요게 항상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원이었으면 첫 번째 친구가 어디를 앉든 구분이 아예 안 되지. 걔가 그냥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다각형으로 변했죠. 그럼 걔 입장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는지를 헤아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왼쪽, 가운데, 오른쪽밖에 없구나. 3가지 경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이거는 밑에 있는 문제 계속 풀어보다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31번으로 넘어가 볼게. 31번으로.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첫 번째 친구가 앉을 겁니다. 첫 번째 친구가 앉을 거야. 걔 입장에서는요. 긴 테이블에 앉을지 짧은 테이블에 앉을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긴 테이블에 앉는다면 어디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가운데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는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한 자리 나머지 3자리는 다 다른 경우로 파악이 되겠지. 그치? 이해하니 여기까지? 첫 번째 친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다? 몇 개야 지금? 10개야. 아니 물론 이제 네가 생각한 2개는 긴데 앉을지 네가 생각한 2개는 요거 아니면 요거를 생각한 거 아니? 여기 앉을 때 그냥 여기 전체 네가 앉아버리면 돼? 여기 중에 골라야 되지. 3개 중에. 그러니까 여기 3개에 나머지 1개까지 해서 전체 저 경우 4개 있는 거야. 4개 있고 첫 번째는 4개 있고 첫 번째 친구가 4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 앉으면 그 다음부터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구분이 돼요. 이제 구분이 왜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앉으면 얘랑 가까운 데 앉을지 먼 데 앉을지 옆에 앉을지 맞은편 앉을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하시면 돼? 전체 인원 8명 중에서 1명 앉았으니까 7명은 네 마음대로 앉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요. 다각형 앉을 때는
님들이 어려워할까봐 제가 이제 경우를 나눠드리는 거거든. 잘 들어봐. 사실은 다각형 모양의 탁자 요거는 설명 원리는 하나야. 뭐야?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를 찾아놓고 그러면 처음에 앉는 친구가 도대체 몇 가지 경우를 가질 수 있느냐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크게 따지면 경우를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아. 자, 나눠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나눠놓고요. 무슨 소리냐? 첫 번째 경우 이제 정다각형 이렇게 표현이 됐다 칩시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다른 경우는 그냥 정다각형이 아닌 경우라고 나누면 되고요. 정다각형이 아닌 경우. 그럼 정다각형은 어떻게 보는데? 야, 예를 들어 오각형이 있다 치자 이렇게. 너무 못생겼네. 여기 도형 그리는 게 있을 텐데 한번 써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이게? 망했네. 힘들군. 다시 해볼게요. 한 개, 두 개. 요 정도면 좀 됐지. 요 정도로 할게요. 이런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이런 정오각형이 있었대.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앉히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이렇게 앉힌대. 오케이? 이렇게 앉히면 얘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둘씩 나눠진 상태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친구 입장에서 앉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돼? 그냥 왼쪽 앉을지 오른쪽 앉을지만 결정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정다각형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변 개수 곱하기 n-1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뭔 짓인지 알아먹냐 지금? 공식처럼 굳이 만들고 싶은 건 아닌데 한 변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첫 번째 친구 입장에서 두 가지 경우를 가질 거고, 그치? 나머지 애들은 그 한 명 빼고는 다 팩토리얼 써버리면 되잖아. n-1팩 이렇게 써지겠지. 한 변 개수 곱하기 n-1팩 쓰시면 되겠지. 그럼 밑에 있는 지금 삼각형 문제도 어떻게 풀린 거야? 밑에 있는 삼각형도 9병이지 9병. 한 변의 개수가 얼마예요? 3개죠. 한 변의 개수 3개야. 3개. 그 다음에 n명이 지금 9명이었잖아. 빼기 1명. 팩토리얼 쓴 거지. 맞아요? 한 변의 개수 곱하기 n마 1팩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다각형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 기본적으로 사각형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구분이 되는 곳을 기점으로 절반 딱 쪼개시면 돼. 방금도 여기 3개에다가 1개 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절반 쪼개놓고 뭐 하면 돼? 두 변의 개수를 하고 n-1팩 하시면 되겠죠. 개수 세는 게 그렇게 들어왔겠지. 근데 얘는 사각형이 되잖아. 그럼 오각형 같은 거는 이제 보통은 정오각형 나오거든. 이상한 거 안 나오거든. 이제 뭐가 있을까? 육각형 정도? 육각형인데 좀 이상하게 있었다 쳐볼까요? 길게 1개. 보통은 이제 정사각형으로 나온다. 짧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었다 치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6자리, 7자리, 8자리, 9자리, 10자리 이렇게 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앉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냐? 당연히 긴 변 안 뜬가 짧은 변 안 뜬가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짧은 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 이 네 가지 변들이 구분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봐봐. 왼쪽에 있는 친구는 왼쪽이 긴 변이지. 맞아요? 이쪽에 있는 친구는 오른쪽이 긴 변이지. 그러면 이 짧은 변들 두 개는 구분이 돼. 맞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왼쪽이 긴 변이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지금. 얘랑 얘 대각선은 똑같은 자리잖아 지금. 맞아요? 근데 얘도 굳이 자르자면 어떻게 자르셔야 돼? 여기서 이렇게 잘라놓고 왜냐면 얘랑 얘는 지금 똑같은 자리잖아.
그치? 얘랑 얘는 똑같은 자리잖아. 사라졌네. 그렇잖아. 그렇게 될 거니까 대각선 잘라놓고 여기 개수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를 껴버리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세요? 좀 어려워요? 결론은 이렇게 돼요. 정다각형이 아니래. 정다각형이 아니래. 그러면 네가 스타트 지점으로 잡은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걔의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반절에 대해서 개수를 곱하고 n마 1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반절에 대해서 개수 곱하고 n마 1팩.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보시면 결국엔 빠르게 보기에 절반을 딱 쪼개면 몇 개 자리가 나와요? 4개 자리 나오지. 4개 자리 그대로 쓴 거죠. 그치? 그 다음 n마 1팩 쓰면 되니까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는 32번 보시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니? 아, 10명이 앉을 거야. 정오각형이야. 아, 여기 그림이 있었네. 정오각형이야. 어떻게 하면 돼? 정오각형이지. 그러면 그냥 한 변의 개수 곱하기 n마 1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 입장에선 왼쪽 앉을래 오른쪽 앉을래밖에 없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한 변의 개수 곱하기 n마 1팩 9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중복순열 얘기거든요. 고민이네. 15분 남아갖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숙제 프린트 아마 충분히 할만할 거거든요. 지금 한 내용으로. 일단 중복순열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좀 전에 개념을 얘기 드릴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쉽거든요. 이게 제일 쉽고요. 어렵지가 않아. 어려울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지. 근데 순열과 조합의 키 큰 차이가 누구였어? 순서의 차이가 있었죠. 순서가 있으면 순열, 없으면 조합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중복은 안 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공을 뽑았어. 그리고 공을 여러 개를 뽑고 순서를 매겨서 나열을 하든가 공을 뽑기만 하고 끝 이렇게 하든가 였잖아. 그렇지? 근데 공을 뽑고 다시 집어넣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중복순열은 중복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쓰라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뭘 준다고 해야지 그럴까? 뭐 칭찬 쿠폰이 있었다 칠까요? 칭찬 쿠폰이 있었는데 그거를 줄 거야. 근데 내가 매주 한 번 추첨을 통해 드리거든요. 한 명만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줄지 추첨을 할 거야. 근데 봐봐. 통 안에요. 칭찬 쿠폰 1개 1부터 10까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래서 니네 반이 전체 지금 5명을 칠게. 5명이 받을 수 있는 개수를 고민을 좀 해보면 만약에 중복이 안 되면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요. 잘 봐봐. 첫 번째 친구가 뽑을 수 있는 경우는 10개죠. 10개 중에 하나 뽑겠지.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먹냐? 상자 속에 10개의 쿠폰이 들어있단 말이야. 왜 상자가 이딴 식이야? 상자 속에 10개의 쿠폰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친구가 하나를 뽑을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친구는 당연히 10개 중에 하나를 뽑겠죠.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친구는 그 친구가 그걸 다시 안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그거 빼고 뽑아야 되지. 그거 빼고. 세 번째 친구는 그것도 빼고 뽑아야 되지. 네 번째 친구 그거 빼고 뽑아야 되죠. 다섯 번째 친구 그거 빼고 뽑아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곱을 어떻게 처리했어?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이 뽑았어. 이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러면 좀 억울함이 있겠죠. 마지막에 뽑은 친구 입장에서 어때요? 강주가 마지막에 뽑았어. 근데 1등으로 뽑았는데 강성이가 이렇게 1등으로 쭉 뽑았는데 이렇게 뽑았는데 첫 번째 놈이 10개를 뽑아버린 거야. 쿠폰 10장짜리 뽑았어. 두 번째 놈이 9개짜리 뽑은 거야. 세 번째 놈은 1장짜리 뽑았다 칩시다. 그럼 강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처음 뽑았으면 나 10장짜리 뽑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좀 불공평한 것 같으니까 10장은 내가 줄게. 너 뽑은 그 공은 다시 집어넣어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19, 8, 7, 6으로 들어가는 건 뽑으면 뽑은 대로 사라지는 경우잖아 지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뽑는 거를 뽑고
확인했어? 쌤 저 10개 뽑았어요. 10 뽑았어요. 알았어 집어넣어. 다음 친구도 뽑고 저 몇 뽑았어요. 알았어 집어넣어. 이걸 반복을 했다 치자고요. 그럼 첫 번째 친구가 뽑을 수 있는 개수가 10개지. 두 번째 친구도 애가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10개 나왔겠죠. 세 번째 친구도 10개 나왔겠지. 네 번째 친구도 10개 나왔겠지. 10개 중에 하나 뽑았겠지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지금? 나온 숫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순열을 가지고 우리가 중복순열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돼요. 요 파이를 쓸 수 있다 정도일 건데 그냥 이건 너무 쉬워서 실제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한 문제 2점짜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n 파이 r이라고 쓸 거고 여기에서 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중복해서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중복해서 뽑았나 보다. 근데 중복순열은 계산이 어려울 수가 없거든. 잘 생각해봐. 야 19, 8, 7, 6 곱하는 거랑 10, 10, 10, 10, 10 곱하는 건 누가 쉽냐? 당연히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뭐라 표현하면 돼? 10에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5번 곱했으니까. 근데 내가 얘를 갖고 뭐라 표현하자 했어? 10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 뽑았어요. n 10파이 5 이렇게 뽑았잖아. 10파이 5. 그렇지? 그럼 10파이 5는 10이 10번 곱해진 거고 10의 10제곱입니다라는 결론으로 나가니까 결국에는 그냥 지수로서 표현을 하고 끝난다.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n 파이 r로 쓸 수 있는데 n 파이 r은 n의 r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얘기인 거야. 그 정도 얘기입니다. 어렵나요 이거? 그냥 그렇지 않아 솔직히? 이게 계산 중에 제일 쉽거든 중복순열이. 중복 조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일 것 같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좀 다음에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어. 일단 그냥 계산을 좀 해보라는 거거든 이건. 자 4개가 있는데요. 2번 뽑을 거래요. 그럼 첫 번째 친구가 뽑을 수 있는 게 4개, 두 번째 친구가 뽑을 수 있는 것도 4개지. 줄어들진 않으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된다? 4의 제곱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얼마예요? 16이에요. 이 정도 생각일 거 아니야? 맞아요. 똑같이 2를 5번 뽑겠대. 그럼 첫 번째 친구가 뽑는 것도 2, 두 번째도 2, 세 번째도 2, 네 번째도 2, 다섯 번째도 2지. 2가 몇 번 나왔다? 5번 나왔다. 2의 5제곱 얼마? 32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파이는 정말 계산이 쉽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면 그냥 그러려니 풀 수 있을 거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잠깐 넘어가서 중복 순열에서 중요한 것만 좀 해볼게요. 요거 38번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 재밌어. 1열로 나열된 정보 5개를 각각 켜거나 꺼갖고 만들 수 있는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재밌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죠. 니네 컴퓨터 언어가 0과 1로 이루어질 때 이 얘기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 전구 5개를 갖고 켜거나 꺼서 신호를 만들 거래. 오케이? 그럼 전구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있었다 칩시다. 그럼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해봐.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건 이제 중복이나 많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각각으로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전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개예요? 2개예요. 어떻게? 켜거나 끄거나. 그렇지? 두 번째 전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개예요? 2개예요. 켜거나 끄거나. 당연하지. 세 번째 전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개야? 2개. 네 번째도 2개. 다섯 번째도 2개겠지. 전부 다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 쓰면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경우가 있어요 써도 되겠죠? 각각은 동시에 있을 수 있잖아. 맞아요? 얘는 중복순열을 떠나서 그냥 무슨 생각으로 봐도 돼? 곱사건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어떻게요? 얘 켤 때 얘 꺼도 되잖아. 얘 켤 때 얘 켜도 되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전부 다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5제곱의 경우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전구가 모두 꺼지면 신호에서 제외해라 이랬지. 그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빼라는 건데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빼면 돼?
전부 다 꺼진 경우, 전부 다 꺼진 경우 딱 하나밖에 없겠지. 그런 경우 하나만 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거기서 빼기 1 처리를 하고 31개라는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그냥 딴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법을 써갖고 컴퓨터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구가 꺼진 걸 0이라고 켜진 걸 1이라 치면 얘가 예를 들어 자리가 1개, 2개 자리가 있었다 치자. 그럼 두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야? 새끼야 방금 했잖아 우리. 5자리에서 몇 개였어? 2의 5제곱이었어. 맞아요? 2개면 4개겠지 당연히. 2의 제곱일 테니까 어떻게 해요? 끄고 키고 이렇게잖아. 그럼 숫자를 쓰면 00, 01, 10, 11 이렇게 나오겠지. 4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뭐가 있으면? 2개가 있으면. 우리 이거 하나하나 비트라고 하거든요. 2비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얘네가 자리가 몇 개로 늘어나면? 하나, 둘 이렇게 4개로 늘어나면 정보 몇 개 담을 수 있어? 16개 담을 수 있어. 이 16개 정보 그냥 뭐라고 처리하면 되냐? 컴퓨터 엔진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야. 0000부터 0001, 0002, 뭐 2는 없으니까 0001, 0010, 0011 이런 쭉 다 쓸 거란 말이야.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 0000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명령이라고 치는 거야. 0001이다 바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0010이다 뭐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예를 들어 누가 왔어. 저기 쳐들어왔어. 저기 들어왔어요. 뭐 하시면 돼? 01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그거를 전송을 해. 0100을. 그럼 남은 친구들이 그걸 보고 저기 들어왔나봐 생각을 하겠죠. 이게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쓰는 기가바이트 이런 것들 있지. 다 단위들 보시면 어때?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이런 식이지. 왜 2의 n제곱이야? 요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보 담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 정리가 있다 이런 거고 그 정도입니다. 오늘 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을 것 같아요.